5천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최종 금액은 서울 기준 4,230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성비 차라고 했는데 가성비인가? 이게 가성비 맞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기아 EV3 가격표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리가 350km로 짧은 모델,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의 시작 가격이 보조금을 받고 나면 3천만 원 초반대다. 그리고 510km를 가는 롱레인지 모델, 이것도 지자체 보조금까지 다 받고 나면 3천만 원 중반대가 된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야, 뭐야, 가격표 나왔는데 모카 틀렸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아닙니다. 아니고요. 가격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가격표에 금액이 보통 두 개가 적혀 있잖아. 오늘 이 가격표 어떻게 보는지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옵션을 보면 여기 깡통이 깡통 같지 않아요. 깡통인데 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 아니, 보통의 차들은 깡통이면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표는 깡통이 다 들어있고 나머지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깡통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기본, 핸들 손대면 인식하는 거 뭐 이런 거 기본이고 뭐 한참 많이 적혀 있어요. 기존까지 깡통하고 뭐가 다른데 이 EV3 가격 어떤 식으로 나온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트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어, 얼스, GT 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어부터 살펴보면요, 배터리가 58.3kWh 들어가는 스탠다드 모델 시작 가격이 4,208만원입니다 4,208만원, 오 비싸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아직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니,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뭔데? 그거 뭐 세제 혜택 나중에 받는 그거 아니야? 그걸 뭐 반영을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차들의 가격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기차 가격표, 하이브리드 차 가격표 이런 식인데요. 가격표를 보면 가격이 두 개씩 써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한번 보면은 세제 혜택 전 가격, 세제 혜택 후 가격 이렇게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143만원 납니다. 하이브리드는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이후 가격을 이 차의 가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더 큽니다. 어떤 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느냐? 개별 소비세 5%,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입니다. 이 세금을 100%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200만원짜리 차다 그러면 개소세가 한 210만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교육세가 그거의 30%니까 63만원, 그러면 세제 혜택은 273만원 받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딱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도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도 가격이 4,200일 때 27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공장도 가격을 우리가 모르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세제 혜택으로 준다는 거냐? 차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아주 비싼 EV9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380만원입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280만원 정도. 야,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EV3는 도대체 세제 혜택을 얼마를 줄 것이며 최종적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슷한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차를 보면 대충 알겠죠. 코나 EV, 니로 EV 이런 차들을 보면 세제 혜택이 26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차 가격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도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EV3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대충 4,200만원 정도다 라고 하니까 대략 한 25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이 정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시작 가격은 3,958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보면 서울시 기준으로 8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 가격이 3,100만원대가 됩니다. 와, 3,100만원대 됐네. 물론 여기서 스탠다드, 그러니까 짧은 거리 가는 모델은 보조금을 100% 받진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고, 세제 혜택의 경우는 250만원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받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정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튼 한 3,200에서 3,300만원 정도 나오겠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냈던 분들이 오이씨 내 빠딱하면 화낼 뻔했네. 현대기아는 왜 헷갈리게 세제 혜택 전 가격을 공개하는 거냐, 이 후 가격을 공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물론 제조사도 지금 세제 혜택 후 가격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미리 공개했다가 이거 정부에서 갑자기 야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깎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가격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도 사전 계약 당시에는 최종 가격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종 가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죠. 그게 한 3,200, 300 정도 되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3,000이거나 차라면 3,000 이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이걸 기아차도 발표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할 차는 어떤 차인가?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은 350km 가는 겁니다. 근데 350km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51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롱레인지를 아마 선택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면 롱레인지 가격이 또 괜찮아서. 롱레인지는 81.4kWh 배터리 모델을 선택하게 됩니다. 81.4 엄청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런 차들이 77.4였거든. 그러니까 차는 더 작은데 배터리는 더 크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요즘 페이스리프트를 얼마 전에 하면서 EV6나 아이오닉 5도 배터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마찬가지로 80kW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됐고요. 롱레인지 모델의 시작 가격은 442만원 올라갑니다. 사실 롱레인지는 멀리 가는 것뿐이 아니죠. 충전 빈도를 그만큼 낮춰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편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는 보통 10% 정도 남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 불안감을 거의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도 롱레인지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도 하죠. 그런대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야 엄청난 차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42만원을 그대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함정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롱레인지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보조금이 늘어나요. 지금 EV3 롱레인지 주행 가는 거리는 환경부 기준으로 51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최대로 받게 되죠. 스탠다드 레인지는 보조금을 최대로 받지는 못할 거예요.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1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342만원으로 좁혀지게 되고,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제 혜택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차이는 더 좁혀질 겁니다. 롱레인지였을 때 서울시 기준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시작 가격은 3,600만원대가 됩니다. 와, 3,600만원대에 81.4kWh 배터리를 넣게 된다. 대단한 거죠. 이러면은 스탠다드 레인지를 살 이유가 없겠는데? 이러면 롱레인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액이 3,600만원이니까 와 하는데, 에이 그건 깡통이잖아요. 깡통은 내가 몇 번 봤는데 할로겐 램프 쓰고 도저히 사람이 탈 게 못 되더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지금 옵션표를 한번 보세요. 깡통이? 깡통이 아닙니다. 어떤 편의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트림이 에어 어스 GT 라인 이렇게 있는데, 에어니까 비어있다는 건가? 보면요, 외관에서부터 다 들어있어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 LED 깜빡이 들어있고, LED DRL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도 다 LED예요. 단 하나가 벌브가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있는 깜빡이만 벌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 물론 여기 LED긴 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렴이 LED와 비싼 LED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세대 일체형 PE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PE 시스템은 뭐냐면 파워트레인이에요. 전기차 파워트레인, 모터라든지 아니면 인버터라든지 다 PE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형으로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는 건가?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510km나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깡통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 EPB, 오토홀드 이거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와요. 그리고 1열 좌우 열선 시트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앞좌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거 깡통부터 들어가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통풍 시트의 나라 아닌가. 에이다스를 보면요,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눌러 놓으면 앞차를 따라서 쭉 갔다가 섰다가, 심지어는 코너가 나타나면 코너에서 속도 알아서 줄였다가 뭐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멈추기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것도 돼요.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하이빔 보조 시스템 들어있습니다. 앞차에서 불빛이 비춰지면 불을 낮춰주고, 앞차가 없으면 하이빔을 다시 켜주고, 이런 기능 되고요.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한가운데로 쭉 가는 거, 이거 안정감 있게 가는 거 되고요. 그리고 핸드온 디텍션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휠을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알아서 인식해요. 테슬라보다 난데?
그리고 HDA는 원이 들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잘 움직여주고요. 과속 카메라 나타나면 알아서 속도 줄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해줍니다. 계기판 깡통부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로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당연히 동영상 플레이라든지 뮤직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아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챗 GPT를 처음으로 적용한 기아차라고 하는데 기존의 카카오 아이 같은 데서 어디로 목적지 안내해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AI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 뭐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까 이 AI가 앞으로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겠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해주냐면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왼쪽에 보이는 강이 무슨 강이야? 한강입니다. 한강 너비는 얼마나 돼? 몇 킬로고요? 몇 번째 다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볼 수 있고요. 앞에 지나가는 차 저거 뭐냐? 아, 저 차는 몇 년대 현대 그랜저인데요. 별로예요. 뭐 이런 얘기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어백은 9개가 들어있습니다.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까지 포함해서 다 달려있어요. 전방 센서가 기본입니다. 이 차는 앞쪽에 충전구가 있으니까 앞쪽 주차를 해야 되거든요. 앞쪽으로 주차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방 센서 없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방 센서는 기본으로 넣어준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LED라고 돼 있는데 프로젝션 LED라고 써있지 않은 걸 보면 혹시 이거 MFR인가? 근데 어쨌든 프로젝션 LED라는 표현을 안 썼다. 그렇게 예쁜 LED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트는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 가죽이라고 돼 있는데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 가죽은 뭐야? 바이오면은 가죽이잖아. 바이오 인조 가죽이면은 비닐인 것 같은데 바이오 비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튼 기존보다는 좋은 인조 가죽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도 오 에어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어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하만 카돈 스피커를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가 없다. 이거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디오는 스피커가 6개가 들어있고요. 하만 카돈을 넣어도 8개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걸 넣을 수가 없는 게 아쉽다. 자, 모니터링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니터링이라는 걸 넣게 되면 주차를 도와주는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후측방 모니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후진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뒤를 들이받게 될 것 같은 상황이면 한번 멈춰주는 기능이죠. 측방 주차 거리 경고가 되는데 이거는 장애물이 있으면 옆쪽으로 왔을 때 옆을 긁기 쉽잖아요. 옆으로 왔을 때도 센서가 있는 것처럼 작동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밖으로 내렸을 때 차 키만 가지고 차를 앞뒤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요 기능, 요게 여기 묶여 있어요. 이 모니터링 옵션의 가격은 104만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너무 열심히 써서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04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를 보면요. 이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있습니다. 차선을 바꿔주는 것 내가 핸들로 하는 게 불편한가? 깜빡이 켜고 기다렸다가 가는 게 편한가요? 일단 이거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2를 넣게 되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앞쪽 대각선, 뒤쪽 대각선에 레이더가 하나씩 추가된다는 거예요. 레이더가 추가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 조금 더 사각지대 경보가 더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기본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빌트인 캠 2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45만원. 사실 빌트인 캠 2는 꽤 괜찮은 기능이죠. 핸드폰하고 연동도 잘 되고 화질도 전후방 다 QHD고 그리고 블랙박스를 어차피 달 거라면은 이걸 장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45만원이면 조금 비싼 감은 있지만 내 차를 뭔가 뜯어가지고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설치한 블랙박스가 이렇게 나와있고 이게 좀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AS도 나중에 조금 어렵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45만원 내고 그냥 빌트인 캠 2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같이 들어오니까 뭐 좋죠. 옵션 중에는 19인치 휠이 별도로 있네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딴 옵션에 묶여있지 않고 19인치 휠을 원하는 사람만 해라. 나는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19인치 휠 안 가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휠이 커졌을 때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오히려 짧아지는 면도 있고 승차감도 나빠지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요. 지금 EV3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넣게 되면 주행거리가 25km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으로 빼놓는 게 바람직하죠. 자, 썬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64만원짜리 옵션입니다. 파노라믹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글래스 루프로 들어있는 것에 비해서 이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썬루프라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어스 모델의 가격
가격은 4,571만원이고요 에어보다 363만원 비쌉니다. 250만원 세제 혜택에 700만원 보조금을 빼면 의 스탠다드 모델은 3,630만원 정도 되겠죠. 여기에 롱레인지를 해도 4천만원이 거의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9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이 있고요 89만원짜리 컴포트 옵션, 119만원짜리 컨비니언스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면 지금 가격 차이는 363만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9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들어가는 거고요 89만원짜리 컴포트 옵션, 119만원짜리 컨비니언스 옵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옵션 가격이 302만원, 옵션을 3개 넣을 거면 그냥 여기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맞는 정도예요. 그렇게 합친 것보다도 61만원이 더 비싼데 왜 더 비싼가? 에어에서는 옵션으로도 넣을 수 없는 품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일단 1열 측면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장치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뒤 범퍼에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어에도 크롬 가니쉬가 따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실내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빛이 나오는 색깔 띠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디오에 맞춰서 이게 깜빡깜빡 한다거나 아니면 제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다거나 뭐 등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렸던 요 가운데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테이블이 좀 단순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있을 때 활용도가 꽤 클 거거든요. 운전석에 앉아서 햄버거 같은 거 먹을 일 되게 많은데 당장 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콘솔 테이블이 있으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활발하고 다이나믹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다라는 걸 감안하면 요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탈 페달이 들어갑니다. 페달이 메탈인 것은 저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러기지 언더 트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뒤쪽에 트렁크 있으면 트렁크 열면 그 밑에 약간 트레이를 제공해준다. 큰 의미 없다. 1열 메쉬 헤드레스트가 들어옵니다. 이건 조금 의미가 있는데 1열의 헤드레스트 부분에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꽤 편안하거든요. 헤드레스트 푹신하고 좋아요. 그래서 요거 괜찮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동승석 그리고 2열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는 게 전동으로 쭉 끝까지 내려가고 쭉 끝까지 올라옵니다. 세이프티란 말은 왜 들어있냐면 중간에 팔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요게 쭉 올라가다 탁 부딪혀서 다시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는 파워 윈도우가 전열에 들어오게 된다. 60만원 차이라면 요 정도 괜찮죠. 여기 그러면 스타일, 컴포트, 컨비니언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스타일에 뭐가 들어가나? 스타일은 보면요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LED 헤드램프긴 한데 생긴 게 그렇게 예쁘진 않을 모양이에요. 근데 요렇게 생긴 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고급스럽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고급형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요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깡통 모델은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고급형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후측 깜빡이 깡통에서는 이게 벌브 타입 깜빡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LED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컴포트 옵션은 뭐냐? 시트 관련 옵션인데요. 동승석이 파워 시트로 바뀝니다.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운전석보다 동승석이 더 전동이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1열 양쪽에 보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트가 이렇게 젖혀지는 기능. 이거 별로 안 쓸 것 같긴 한데 충전하면서 쉴 때 이 기능이 있으면 편하게 차에서 낮잠도 잘 수 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졸음 쉼터 같은 데서 한번 쓰면은 정말 유용하죠. 그냥 뒤로 젖히면 되잖아요. 뒤로 젖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약간 바닥 부분을 더 올려서 보통 뒤로 젖힐 땐 요런 느낌이잖아. 근데 얘는 요런 느낌으로 젖혀져요. 그리고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버튼 눌러서 이 동승석 좌석을 앞으로 뒤로 빼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들어가게 되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의자를 뒤로 빼주는 이지 액세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 연동 하향 미러도 들어가게 돼요. 후진 넣으면 사이드 미러가 쭉 내려가는 거.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크래시 패드에 패브릭 감싸기 그리고 소프트 재질의 도어 센터 트림도 여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차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넣게 되면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이걸 꼭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컨비니언스 옵션 이거는 지금 119만원이에요. 옵션 중에서 제일 비싼데 그런데 들어가는 품목을 보면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실내외 V2L이 들어가게 됩니다. V2L을 굳이 옵션으로 뺐다는 건 이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이 V2L 같은 경우는 이걸 넣었을 때 보조금을 30만원 더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에는 30만원을 주는 첨단 기술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V2L이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119만원짜리 옵션인데 보조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89만원짜리 옵션인 거죠. 여기 묶여있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디지털 키 2가 들어있어요. 저희가 EV9이라든지 산타페 타면서 여러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차에 가까이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시동도 자동으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가끔 오류가 생깁니다. 이게 OTA를 통해서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디지털 키 2에 오류가 좀 생겨서 문이 잘 열리는데 시동은 잘 안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직도 키를 아예 안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OTA 좋은데 에러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전동 트렁크예요. 뒷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 근데 스마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뭐 별로 스마트하진 않습니다. 어스부터 추가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59만원짜리 하만 카돈 옵션을 여기서부터 넣을 수 있어요. 에어에서는 옵션으로도 못 넣으니까. 이거 하만 카돈 옵션을 안 넣으면 스피커가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넣게 되면 8개 스피커가 됩니다. 기존의 메르디안에 비해서 스피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다운그레이드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하만 카돈도 뭐 훌륭한 브랜드입니다. 여튼 들어보기 전까지 이 퀄리티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스피커 개수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옵션 값을 조금 올려서라도 최고급 오디오를 넣을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스 롱레인지를 선택하면 가격은 5,013만원, 여기서 세제 혜택 250만원 조금 넘게 받고 서울시 보조금까지 8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지금 거의 4천만원이거든요. 최고 트림은 GT 라인인데요. GT 라인은 어스보다 95만원 비싼 4,666만원이에요. 근데 95만원 비싸다고 해서 더 윗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조금 다르니까. 지금 추가되는 품목도 다 디자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비교해본 어스는 이렇게 생겼고 GT 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양은 어스는 이렇게, GT 라인 이렇게, 옆은 이렇게. EV3라는 차는 사실 작고 귀여운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GT 라인처럼 막 터프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귀여운 느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면 저는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GT 라인이 아닌 일반 어스가 더 SUV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차이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GT 라인은 요 디자인이 난 너무 좋다라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도 없고요. 어떤 게 더 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가지 트림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트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극강의 가성비 트림을 추천드릴게요. 지금 옵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안전기능, 에이다스, 운전 편의성 면에서 트림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로지 지금 봤을 때 에어가 부족한 부분은 스타일이라든지 유리 방음이라든지 아니면 고급감을 위한 몇몇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에어를 선택해도 별로 아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옵션을 넣는다면 빌트인 캠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블랙박스 장착할 거면 빌트인 캠 넣어야죠. 드라이브 아이즈 같은 경우는 넣어야 되나,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HDA2 자동 차선 변경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드라이브 아이즈가 너무나 좋아. 어댑티브 크루즈 잘 되고 핸드온 디텍션 되고 차로 중앙 유지 2 들어가고,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고요. 모니터링도 사실 안 넣어도 그만인데 이 차는 충전구가 앞에 있으니까 주차장에 넣을 때 조금 고생할 수 있어요. 360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요거 써보면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104만원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중에 어떤 게 사는 게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는 롱레인지 에어 트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 차이는 300만원대고 이 주행거리는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중고차로 재판매할 때도 롱레인지가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롱레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유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스탠다드 모델을 정말 팔 생각이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깎아줬어야 됐어요. 2,900만원대를 터치를 했어야 됐어. 이 보조금과 이것에 따라서 터치를 할지 못할지가 너무너무 간당간당하다는 게 스탠다드가 조금 힘을 덜 썼다, 지금 상황에선 롱레인지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롱레인지 에어 트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빌트인 캠만 넣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 이내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넉넉하게 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스의 빌트인 캠은 당연히 넣는 걸로 하고요. 하만카돈도 어지간하면 넣어야 됩니다. 6개에서 8개 된다, 스피커 2개 추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뿐이 아니고 외장 앰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장 앰프가 있는 오디오하고 외장 앰프가 없는 오디오는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 스피커를 더 끼울 때에도
관계가 있어요. 튜닝을 하려고 해도 하만카돈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59만원이니까 어지간하면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시다시피 앞유리에 비춰주는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게 지금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창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앞유리 자체가 HUD 가능 유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59만원. 이러면 꽤 싼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넣어줘야죠. 이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선 카플레이를 통해서 이 카카오 맵 같은 걸 선택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 카카오 맵이 그대로 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요. T맵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곧 T맵도 지원하게 돼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기아 내비뿐 아니라 핸드폰 내비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360도를 보여주고 이런 정도 해주는 모니터링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넣는 게 조금 낫긴 합니다. 앞으로 주차를 해야 되니까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가격이 104만원. 자, 그러면 지금 롱레인지 어스에 빌트인 캠, 하만카돈, HUD, 모니터링 다 더하게 되면 5280만원이나 됩니다. 제가 너무 비싸졌잖아. 그렇지만 여기에 세제 혜택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5천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최종 금액은 서울 기준 423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4200만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가성비 차라고 했는데 가성비인가? 이게 가성비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튼 이 가격이 나오고 나니까 정말 싸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세제 혜택 전 가격을 보시면서 지금 비싸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절대치로 봤을 때 비싸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기준에서 스탠다드 레인지 3200만원 정도, 그리고 롱레인지가 3500만원 남짓, 요 정도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근데 다른 차들을 한번 보면요, 니로 EV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4100만원 정도 됩니다. 코나 EV는 보조금 받았을 때 3900만원 정도. 지금 니로 EV나 코나 EV하고 비교했을 때 이 EV3는 주행거리가 비슷한 걸로 따지면 스탠다드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니로보다 800만원 이상 싼 겁니다. 기능은 훨씬 더 많은데 300만원 더 주고 롱레인지로 가도 여전히 니로 코나에 비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저렴한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훨씬 더 주고 주행거리는 100km 이상 더 길어집니다. 기능도 훨씬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하고는 정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자동차로 나와버렸다 라는 거고요. 니로 코나 EV를 계속 판매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한 500만원은 깎아야지 그나마 판매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됩니다. 이 가격 차이가 좀 기존에 있던 전기차의 거의 저승사자 같은 정도로 나온 거예요. 물론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하고 비교해도 니로 하이브리드에 에이다스 넣고 기본 옵션 몇 가지만 더해도 그래도 3,300만원 남짓 되거든요. EV3 스탠다드를 보면 예상 실구매 가격을 보면 거의 3,300만원대. 가격이 대등해요. 물론 경제성이나 정숙성이나 달리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EV3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난 장거리를 어쨌든 달리는 사람이에요. 좀 멀리 좀 다니면서 이 전기 충전에 대한 고민은 아예 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기름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드디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같아지는 페리티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격이 같아지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이런 것들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정말 고맙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